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죠.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 아주 화끈한 모습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10포인트 넘어갔고요. 전고점, 올해 들어와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들의 1조 넘는 거의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월요일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잠깐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는 마치 예전에 미래에셋 적립식 펀드가 주식시장을 한번 휘둘렀던 것처럼 그런 또 기관들의 매수 장세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영향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국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순매수했다. 어느 기간 동안 순매도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면은 굉장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처럼 보이고 또 순매도를 하면은 또 당장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기똥차게 느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 쫙 사들이고 그런 것보다는 짧은 기간이나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쨌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올해 전고점을 돌파해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분위기를 깔고 간다면 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문제는 뉴욕 증시가 좀 계속 좀 잘 받쳐준다면 걱정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뉴욕 증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가라고 얘기하는 그곳, 세계 금융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서 열리는 주식시장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도 아무리 유럽이 잘 나가도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최근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 증시 안에 경제 이야기가 없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용 충격을 조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려고 하고 사용하는 멘트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이라든가 이런 묘한 단어들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거슬립니다. 왜 거슬리냐? 오르면 좋죠. 그죠? 9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 올랐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 오르는 모습이, 그 오르는 그 색깔이 진짜냐? 실체가 있는 거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보기 좋게 올라만 가는 거냐?
문제는 그렇게 보기 좋게 올라갔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한 방에 훅 가는 거를 조심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런 분위기는 뭐 워낙 다른 전문가들 막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뉴욕 증시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 초 최소 한 번은 증시에 한번 물갈이하는 그런 시장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장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게 언제쯤 될 것이고 그렇게 물갈이를 하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자, 9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0.43, S&P 500이 0.27, 나스닥이 0.37%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가 훈훈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찔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미국 연간 고용 증가폭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고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 연간 고용 증가폭이 대폭 하향 조정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미국 고용이 지금 개박살 난 거예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달 그리고 작년 9월 달 월초에 발표됐던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에 좀 부족했다. 고용이 예상만큼 안 나왔다라고 해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제목을 달고 3대 지수가 2% 넘게, 나스닥이 3% 넘게 하락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도 이 바닥에서 처음 그렇게 2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년 전에 그렇게 노동부에서 예상보다 부진하다라고 발표했던 그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는 14만 건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얘네들이 뭐 예상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4만 명, 뭐 14만 명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고용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18만 명, 19만 명 정도 나와줘야지 와 미국 경제가 좋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눈높이를 막 낮춰가더니 14만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유로 뭐 괜찮았던 그 뉴욕 증시가 작년 8월 달에는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고 하면서 크게 하락했던 분위기가 바로 작년 요맘때였죠. 자, 그렇다면 미국 연간 고용 증가폭 대폭 하향 조정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인지, 얼만큼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이 지표는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지표는 매월 초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 연간 고용 증가폭이라고 했잖아요. 기간이 작년 4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즉 12개월간 고용과 임금 조사를 반영해서 과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그때는 이렇게 발표됐는데 나중에 수정하다 보니까 얼만큼 오차가 났지? 라는 거를 그 수정 예비치를 발표하는 날이 바로 9월 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예상은 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8월 1일 날, 제가 여러분 8월 달 가장 중요했던 날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발표됐던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나중에 수정이 돼서 7만 9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10만 명이 넘게 축소됐고, 이걸 또다시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6월달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마이너스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분명히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그 예상치는 68만 명이 감소됐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크 수정 예비치는 월가 예상치 68만 명보다도 훨씬 부진한 91만 1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려 지난 1년 동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속된 말로 한 100만 명 정도 개구라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이 되게 과격할 수 있어요. 쟤네가 그렇다고 개구라 치고 싶어서 쳤겠습니까? 연준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응답률이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나는 거야. 라는 변명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100만 명 정도의 고용 지표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돈다방 미쓰리는 복귀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뉴욕 증시가 제대로 된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2023년 11월 초입니다. 그때 10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안 되겠네.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스멀스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일시적이라고 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몸집을 키우면서 막 꿀렁꿀렁꿀렁 움직이니까 똥줄 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이렇게 과격한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진행하다 보니 그 부작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으로 경제지표가 막 뒤죽박죽 개판 5분 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갑자기 올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내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달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 국민들은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지금의 금리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겪다 보니 지금 이 금리 그리고 그 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리며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지금 삐딱삐딱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75bp씩 막 금리 인상을 해대다 보니 경제지표가 조금 꺾이니까 특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고용지표가 조금 꺾이니까 당장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야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고 그때가 언제냐면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윤석열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기는커녕 2000이 깨진다 만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계실 정도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죽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년도 상반기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뉴욕 증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작년 4월 달, 2024년 4월 달에서 2025년 올해 3월 달까지 12개월간의 기간인데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미국 경제 안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미국은
고용지표 잘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고용이 중요해.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제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부진한 경제지표를 다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고용이 안 좋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호재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3,300포인트를 돌파한 이유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뭔가 좀 찝찝하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찝찝해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제는 우리 관세 역량은 좀 제끼고 얘기를 해볼게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금리를 왜 인하해? 라고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부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지금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둔화될 것 같아서 혹은 고용지표 보니까 굉장히 침체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FOMC, 눈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찝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 찝찝함은 제가 왜 작년 5월 달에 8월 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미쓰리한테는 뭐 어떤 징크스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휴가를 쓰면은 뭐 주식이 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월 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좀 계속 찝찝하다 얘기했었고 미쓰리 예상이 맞았고 올해는 8월 달 not today다.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금 살짝 어려운 게 이제 연말로 혹은 내년 초에 이제 뭔가 물갈이가 한번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작년에는 8월 달이라고 확실하게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좀 몇 월 달인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찝찝한 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풀리지가 않아. 돈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인데 지금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 거야 라는 분위기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뭔가 살짝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 물론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또 외국의 어떤 전문가는 뭐 8월 달이 뭐 어쩌고 하면서 제가 올해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막 8월 달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올해 대부분 여러분 증권가 9월 달 증시 전망이 어땠습니까? 변동성 확대였습니다. 그죠? 변동성 확대를 통해 비중을 늘려라 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나마 좀 이 증권사의 내용이 맞나 혹시 그런 건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느 증권사냐면 KB증권에서 9월에 주가 성과가 좋지 않다는 계절성에 대한 걱정이 좀 전파 중이다. 9월 전반부에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비중을 늘려라. 그리고 연말 랠리를 준비해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방송이냐면 8월 31일 방송이었어요. 제가 8월 31일 일요일 날 해드렸던 9월 달 증시 전망에 관련돼서 제목이 뭐였냐면 9월 첩첩산중 9월 앞둔 증권가 경계 고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은 비웃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긴장하죠. 가나? 진짜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살짝 약간 예상을 좀 벗어나고 있는 상승을 9월 초반에 보이면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거는 뭐 코스피 새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 역사 쓰는 거 좋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오늘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오늘 화끈하게 매수해 준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막 꾸준히 쭉 매수해 주진 않더라도
제가 새날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매매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겠죠. 자,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간 9월 16일, 17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0%입니다. 25%를 25bp를 인하하냐 50bp를 인하하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50bp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고용지표가 엄청 충격적이고 그 고용지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끔 만든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5bp 인하 확률 92% 그리고 50bp 인하 확률 8% 지금 등장했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하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뭐 여러분 8월 달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작년 연초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다, 연착륙이다, 뭐 노랜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때 연착륙과 경착륙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경제가 안 좋은 걸 알아요. 하물며 그렇게 100만 명 넘는 수정치를 지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야 미쓰리 미국 고용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뭐 PMI 지표가 50 위에 있거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엉망이면 뭐 그게 뭐 고용 좋으면 되지 이랬던 애들이 지금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경기 하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화끈한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대한민국 역사 코스피 새 역사를 썼다라는 지금 뉴스가 자막으로 나오는데 즐기십시오. 즐기되 무모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작년에 8월 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막 올라가다가 한 방에 갔습니다. 올해도 물론 작년과는 약간 체질은 다르지만 주식은 빠지면 여러분들은 속상하고 주식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침착한 마음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화끈한 매수로 주식시장이 잘 끝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뉴욕 증시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방송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뭐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에 관련된 뉴욕 증시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더운 여름, 그다음에 일교차 커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